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픈GL ES 2.0을 사용해서 삼각형 두 개를 그렸습니다. 물론 공간 설계를 통해서 원근감을 있게도 없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각 정점의 색도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셨겠죠? 이번 시간에는 색에 포함된 또 하나의 채널, 바로 알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든 두 개의 삼각형에 알파 채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알파는 말 그대로 투명도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한 컬러 값은 RGB의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알파라는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가 잘 적용되도록 알파 블렌딩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투명한 삼각형 두 개가 되겠죠. 뒤에 것이 비쳐 보이는 삼각형 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먼저 알파 블렌딩 그리고 알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투명도를 말합니다. 보통 색을 0에서 1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알파는 알파 0은 투명, 알파 1은 불투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의 값은 그 정도의 투명도를 말하겠죠. 알파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그리는데 물체의 투명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된 투명도 사이에서 뒤에 이미지가 비쳐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픈GL에서는 알파 값을 이용해서 그릴 물체의 뒤쪽에 있는 색과의 혼합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파 블렌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처럼 알파가 1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물체에 완벽하게 뒤에 있는 물체가 가려지죠. 뒤에 있는 물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가 0.5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물체 0.5, 뒤에 있는 물체 0.5만큼의 색이 요 겹쳐지는 공간에 혼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알파 블렌딩 공식입니다. 오픈GL에서는 보통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야 앞에 놓이는 물체가 뒤에 가려지는 물체의 색을 덮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물체가 각각 알파 값을 가진다면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알파 값이 적용된 알파 블렌딩을 하겠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그림은 배경색과의 알파 블렌딩을 통해서 색이 결정이 되고 그 앞에 있는 물체는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배경색과 제일 뒤에 있는 물체 사이에 혼합된 그 색이 이제 배경색이 되는 거죠. 그 색과 자신의 색을 혼합해서 다시 색을 그립니다. 그 앞에 겹쳐진 물체는 이미 결정된 혼합된 색에 자신의 색을 겹쳐서 다시 알파 블렌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적용이 되면은 모든 물체에 대해서 알파 블렌딩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물체를 알파 블렌딩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이미 그려져 있는 컬러와 내가 그릴 물체의 컬러 두 가지만 고려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알파 블렌딩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R, G, B 각각의 컬러 값에 대해서 앞에 있는 물체의 알파 값이 0.6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물체의 컬러 중에 R 값에 대해서 0.6을 곱해주고 여기에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의 R 값에 1 빼기 0.6을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앞에 있는 물체가 0.6이라면 뒤에 남아있는 물체는 0.4만큼만 비쳐 보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똑같은 계산식이 그린, 블루 채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오픈GL에서 알파 블렌딩을 사용하기 위한 함수는 이 GL 블렌드 펑션이라는 함수입니다. 특히 어떤 형태로 알파 블렌딩을 계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인자 중에 S 팩터라는 거는 소스, 그러니까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알파 밸류를 의미하고 D 팩터라고 하는 거는 데스티네이션, 즉 뒤에 이미 그려져 있는 백그라운드 밸류를 의미를 합니다.
뭐 여기 예에 들어가 있는 대로 알파 블렌드 펑션에 소스 알파,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라고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 S 팩터가 소스 알파라는 거는 소스, 그러니까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알파 채널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D 팩터, 데스티네이션에는 1 빼기 소스 알파 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 뒤에 배경에 할당된 알파 채널만큼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더 자세히 설정 가능한 옵션도 있습니다. GL 블렌드 펑션 separate라는 이 함수도 있는데 얘는 소스 RGB 값, 데스트 RGB 값, 소스 알파 값, 데스트 알파 값에 대해서 각각의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파라미터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자 개수가 4개나 되기도 하고 또 각각의 RGB 값과 알파 값을 모두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라미터에는 0, 1, 뭐 데스트 컬러, 소스 컬러, 1 마이너스 데스트 컬러, 1 마이너스 소스 컬러, 소스 알파, 1 마이너스 소스 알파, 데스트 알파, 1 마이너스 데스트 알파, 소스 알파 세츄레이트 등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 알파 블렌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눌러서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요. Run OpenGL ES라는 사이트입니다. 얘는 안드로이드 환경화에서 그 OpenGL ES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설명을 잘 따라서 해 보시면은 블렌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은 요런 그림처럼 육면체가 각각 알파 블렌딩이 적용해서 회전하는 이런 결과물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수정 들어갈 차례죠. 코드 수정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만든 컬러 변수의 알파 채널을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입이 인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Q 벡터 4D가 됩니다. 다 Q 벡터 3D에서 Q 벡터 4D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로케이션 할 때도 당연히 Q 벡터 4D로 4D의 사이즈로 얼로케이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 값으로 모두 0.5라는 값을 추가를 해 줍니다. 다음으로 알파 블렌딩을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 OpenGL ES 세팅을 바꿔줘야 됩니다. 웹스 테스트라는 거는 뒤에 가려진 물체를 아예 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파 블렌딩은 뒤에 가려진 물체들을 모두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블렌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뎁스 테스트를 디세이블 해주고 이런 식으로 디세이블을 해줍니다. 뎁스 테스트와 컬 페이스를 모두 디세이블 해주고 알파 블렌딩을 이네이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 블렌딩 펑션을 GL1, GL1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사실 알파 블렌딩의 블렌딩 펑션은 생각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저는 GL1, GL1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장 잘 맞게 의도한 결과에 맞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GL 블렌드 펑션에서 아웃풋은 GL1이니까 1 곱하기 소스 프래그먼트 더하기 GL1이니까 1 곱하기 데스트 프래그먼트 이렇게 결과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렌더링을 할 때도 이렇게 큐벡터 4D 타입으로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RGBA까지 4개의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3에서 4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코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t 크리에이터죠. triangle 위젯점 cpp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컬러 값을
우리가 벡터 4D로 바꾼다고 했죠? 모두 벡터 4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0.5 f 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알파 값이 0.5인 잘못했다. 네, 큐티 크리에이터입니다. 큐티 크리에이터 화면입니다. 트라이앵글 위젯.cpp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컬러 변수를 찾아갑니다. 컬러 변수 값을 4D로 바꾼다고 했죠. 4D로 바꿉니다. 그리고 컬러 값에 마지막 인자로 0.5 f 값을 추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정점에서의 컬러 값에 알파 채널로 0.5를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GL 뎁스 테스트와 GL 컬 페이스를 각각 디세이블 해야 된다고 했죠. GL disable, GL 뎁스 테스트, 그리고 GL disable, GL 컬 페이스를 각각 디세이블 해줍니다. 그리고 GL enable, GL blend를 enable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GL blend 펑션을 GL1, GL1 이렇게 정의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뎁스 테스트가 디세이블 되고 알파 블렌딩이 이네이블 되면서 블렌딩 펑션은 GL1, GL1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페인트 GL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페인트 GL에서도 마찬가지로 컬러 버퍼를 바인드에서 넘겨주는 부분에서 채널 값을 3에서 4로, 즉 RGB 3개 값을 넘기다가 RGBA 4개 값을 넘기는 부분으로 바꾸고, 데이터 타입도 큐벡터 3D에서 큐벡터 4D로 값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알파 블렌딩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RGB, RGB 이렇게 세 가지 값이 각 정점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 채널 더 알파 값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뒷면이 투과돼서 보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형태입니다. 실제 실행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다 하셨고요. 뭐 여기까지 나오면은 잘 따라오신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L 블렌드 펑션에서 함수의 인자를 GL1, GL1을 넣었었죠. 여기에서 GL1, GL1 대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소스 알파, 1 소스 알파 값을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큐레이트로 다시 돌아가서요. initialize GL에서 GL blend 펑션 값을 GL1이 아니라 GL 소스 알파, GL1 마이너스 소스 알파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넣고 컴파일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거랑 살짝 다르게 보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비교해 놓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GL1, GL1은 이렇게 보이고요. GL 소스 알파, 1 소스 알파는 블렌드 펑션만 바꿨는데 약간 어두워진 느낌으로 보이죠. 이유는 원래 저희가 했었던 게 GL1, GL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은 1 곱하기 팩터 값, 그러니까
1 곱하기 소스 팩터 1 곱하기 데스트 팩터가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요렇게 소스 알파 1 마이너스 소스 알파를 넣으면은 소스 알파 0.5죠. 0.5 곱하기 소스 팩터 그리고 1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5 곱하기 데스트 팩터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0.5씩 다운이 됐으니까 훨씬 더 어두워지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잘 따라오신 거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요 각 정점들의 알파 값을 서로 다르게 바꿔보세요. 뭐 여기는 0.3, 0.5, 0.7, 0.5, 0.7, 0.9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알파 값이 서로 달라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혹은 GL 클리어 컬러로 이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우린 칠했잖아요. 이 GL 클리어 컬러 값을 검정색이 아니라 만약 다른 색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 값을 적용하게 되면 오픈GL ES에서는 모든 물체를 그려야 하고 매번 뒤에 그려진 값들을 참조해서 각 픽셀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알파가 없으면 물체를 표현할 때 좀 더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빛을 표현하는 여러 씬들에서는 이런 알파 블렌딩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씬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알파 블렌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씬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텍스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